설 연휴가 끝나고 각급 학교가 속속 개학하면서 독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는 원유 유출량이 16만 리터에 이르고 사고 원인은 도선사의 과속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조류독감 여파로 오리와 달걀 소비가 감소하고 겨울 대파도 값이 폭락하면서 영세 상인과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양강 구도 속에 존재감을 잃어가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독감 매우 독합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감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 지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까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설 연휴가 끝난 데다가 이번 주부터는 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해서 독감이 더 번질까 봐 걱정입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대기실이 독감 환자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설 연휴 동안 온 가족이 독감에 감염돼 기침과 고열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부터 온 식구들이 점점 이제 옮아갔어요. 그래서 큰애 아프고, 그 다음에 둘째 아프고, 저 아프고, 아빠 아프고, 애기 아프고, 그래서 고열 막 38도까지 올라가고. 특히 지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A형 독감은 광주 지역 5개 병원에서 최근 한 달간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학인데 학교 못 가고 열이 내려야 집에 갈 수 있어서 입원하고 있어요. 현재 독감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광주 지역이 환자 1000명당 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남도 28.6명으로 상위권입니다. 더구나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많았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데다 학교 곳곳이 개학을 하고 있어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면역을 가질 수는 없지만 면역력이 지속되더라도 또 일부에서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독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한 20-30%는. 특히 신종플루로 알려진 A형 독감은 전염성이 높은 데다 설 명절 직후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감염이 쉬워 위생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입춘인 내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광주와 전남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겠다며 내일 새벽 3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 곡성 등 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낮에도 광주 영하 1도, 전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수요일까지 계속되다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날에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GS 칼텍스가 발표한 유출량보다 200배나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민들에게서는 두통과 구토 등 2차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나현호 기자입니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수시 신덕동 해안. 부두로 유입되는 기름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해안가나 하천 입구는 달라붙은 기름기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해안에서는 기름기 묻은 자갈과 돌을 흡착포로 닦아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경은 중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원유 유출량이 16만 4천 리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송유관 3곳의 절단면에서부터 사고 발생 1시간 뒤 잠근 원유 밸브 지점까지 파이프 내부의 부피를 근거로 산출한 양입니다. 파공 시설에 대한 조사한 결과 약 164kl, 약 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GS 칼텍스가 당초 발표했던 800리터보다 200배 이상 많은 양이어서 축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유조선은 당시 안전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접안을 시도하다 송유관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어하시는 성능이 높은 생각했습니다. 조류도 그때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해안 방제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민들은 유증기로 인한 두통이나 구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이번 사고는 여수에서 났지만 기름이 조류를 타고 광양만을 넘어 경남 남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초동 대처에 실패한 탓인데 사태를 이렇게 키운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문영철 기자입니다. 부두 한쪽이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가득합니다. 어선과 어민들까지 총동원돼 방제 작업을 벌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이고 엉망진창이 막 쓰러지겠어. 막 냄새가 나서 쓰러지겠다는 게 쓰러져. 사고 지점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이곳 광양항까지 기름이 흘러들어오면서 관계기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라든지 그런 어류라든지 해안에 흡착되어 있어서 생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 작업에. 유출된 기름이 이처럼 해류와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피해 지역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오동도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도 검은 기름띠가 발견됐고 전남 지역 해상 경계를 넘어 경남 남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남해군은 어선 190여 척과 어민 630명 등을 동원해 방제에 나섰지만 양식장 등 어민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여수 쪽에서 바람이 남해 쪽으로 방향을 불어서 남해 대교 밑까지 지금 검은띠를 띄고 있다가 각 어촌배들 전체적으로 어민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오염된 해안이 14,000여 제곱미터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선박의 보험사 관계자 등은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겨울 대파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풍년 농사를 스스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겨울 대파밭입니다.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대파를 갈아엎습니다. 밭에는 잘린 겨울 대파 찌꺼기만 나뒹굽니다. 심정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2월달에 애기들 지금 대학교 등록금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올해 겨울 대파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원 수준으로 출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도 겨울 대파의 올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 생산량은 31% 증가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발길도 줄면서 밭대기 거래도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인 3, 4천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농민들이 수급 조절을 위해 오는 7일까지 276헥타르의 대파밭을 자율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먹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게 자율 폐기를 합니다. 좀 가격도 폭락해버리고 그래서 진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방법. 농민들은 정부가 추가 산지 폐기에 나서줄 것과 겨울 대파를 수급 조절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우리 지역 닭 오리 소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엔 생닭과 오리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고 전문 식당가들도 울상입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20여 년간 장사를 해온 김봉희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류 독감의 영향으로 닭은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고 오리는 하루에 한두 마리 팔립니다. 닭은 조금 더 먹는데 오리는 아예 안 나가는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가.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 골목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찾은 한 식당은 오리탕 원조집이라고 자부하지만 손님들이 없습니다. 끓여서 드시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매스컴에서 그러시니 몰라도 손님들이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광주 농산물 유통센터는 생닭과 오리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줄었습니다. 개육은 많이 33% 설 기준 대비해서 급감한 상태고요. 현재 AI 발생 지역과는 무관함을. 이처럼 닭과 오리의 소비가 줄다 보니 가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농협 전남 지역본부의 조사 결과 생닭은 현재 킬로그램에 1,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리는 3kg 기준으로 지난달 5,400원의 시세가 형성돼 1년 전보다 값이 1,300원 하락했습니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경우 오는 5일까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도내 농가는 전국의 43%에 해당하는 800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3,20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넉 달 남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진보 정당들, 예년만 못한 지지율에 고민이 큽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양강 구도가 형성돼 틈에 낀 진보 정당들이 이래저래 더 힘들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4-5석, 기초의회는 25개 선거구에서 1명 이상씩 당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선거 전에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착착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 가장 어려움에 있다라고 보고. 정의당은 당장 후보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는 내기로 결정했지만 구청장 선거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고 시의회나 구의회 선거에도 후보를 모두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인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등을 거치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율도 4년 전 선거 때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또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진보 정당에 표를 던졌다면 안철수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럴 여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계기로 선거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래저래 진보 정당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지역의 선거구 5곳이 조정되고 전남은 광역의원 1명이 늘어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한 결과 광주 서구 2선거구와 북구 5선거구 등 광주에서는 5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됩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는 목포 삼양동과 오감동 등이 포함된 제4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분할되면서 광역의원이 51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납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는 광주와 전남 모두 선거구와 의원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파업 6일째를 맞는 나주교통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오늘 축소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직장 폐쇄를 검토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나주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버스와 택시를 투입했습니다. 관광버스 18대가 투입됐고 벽지마을을 운행하는 택시를 중심으로 기본요금 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지난 3년 사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지난 2011년 30.7%에서 2012년에는 35.2%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42.2%로 크게 올랐습니다. 세부 취업 현황을 보면 공무원으로 30명이 취업했고 대기업과 금융권에 560명이 들어가는 등 졸업생 4,200여 명 가운데 1,780여 명이 취업했습니다. 광주지법 이탄희 판사는 KTX 재고 부품을 새 부품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47살 손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직원 41살 오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TX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검사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만으로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0년 수입 신고 필증을 위조해 KTX 제동장치 관련 부품 등 재고품 56개를 새 것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 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습니다.